이미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제 채널을 보시지만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이실 거예요. 뭔가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은 없고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할까봐 계속 알아보기만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 근데 이게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괜히 시작했다가 인생이 꼬이는 건 아닐지, 이 선택이 맞는지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야, 너 같으면 이거 할 것 같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 유튜브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시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대구역 그 기차역에서 부모님과 인사를 하면서 저는 서울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괜히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성공해서 꼭 내려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죠. 근데 다짐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내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저희 집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어서 어머니께서 월세 보증금 하라고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300에 1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타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근데 뭐 집 좁고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타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말에 연락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회사 신입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도 나 지금 엄청 버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던 시기였었어요. 월급은 160만 원이었고 겨우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최선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월급을 뭐 200만 원도 못 되게 받지만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언젠가는 500만 원 이상 받는 날도 오겠지. 그냥 막연하게 월급 500만 원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20년 넘게 그 일을 하신 분들도 월급이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제 사수인 팀장님도 40대셨는데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퇴직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해도 지금보다 고작 월급이 2배밖에 더 안 늘어난다고? 라는 생각에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이었을 텐데 저는 몰라도 너무 몰랐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이 돈 벌어서 가정을 꾸릴 수는 있을까? 남들 다 타는 차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차도 못 사는데 집은 평생 못 사는 거 아닐까?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면 내가 책임은 질 수는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비교되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어딜 가도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알바천국, 뭐 사람인 이런 데 찾아보면서 뭐 조선소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 얼마 준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진짜로 서울 생활 쫓고 내려가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차마 성공하고 고향에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퇴사를 못했었죠. 결국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선택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아끼자. 그런 생각으로 회사에서 주는 밥 반찬을 조금씩 싸다녔어요. 그래서 그 반찬으로 집에서 다시 밥 먹고 그리고 통장 쪼개기로 돈을 최대한 컨트롤을 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인생에서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날이 오게 됩니다. 평소랑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어요. 타지에서 맞이하는 주말은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본 책이 부동산 월세 투자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책의 저자 카페에 가입을 하고 부동산 경매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돈을 내고 돈 공부라는 걸 생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바로 듣게 됐는데 순탄치만은 않았죠. 가진 돈이 많지 않았고 전 재산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에 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만 열심히 듣고 포기했어요. 나 못할 것 같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같은 수업을 다시 듣게 됐고 한겨울에 눈 올 때 정말 열심히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인천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게 되죠. 거의 1억짜리 집을 제가 혼자 결정해서 샀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낙찰 결과를 받고 나서 정말 손이 벌벌 떨렸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잘한 선택일까? 월세는 잘 나올까? 근데 다행히 같이 수업을 듣던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배운 게 있었고, 물어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죠. 아마 수업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월세 투자가 하나 세팅을 해보니까 그 다음은 훨씬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린 것 같은데 그 한 개만 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2달 간격으로 2개를 더 세팅을 해서 총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월급 외에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서 한 8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겼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보고 목표가 생겼어요. 월급을 모아서 1년에 집을 하나씩 사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의 규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줄고 이제 돈도 없고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지만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그때 낙찰을 받고 시작을 했었더라면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라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긴 했었죠. 그렇게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던 차에 다니던 학원에서 에어비앤비 2시간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강이라고 하면은 별 생각 없이 다 신청하고 들었었어요. 그때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도 처음 알았어요. 듣자마자 느낌이 오는데 이거 내가 해왔던 월세 임대랑 비슷한데 수익률은 엄청 높네? 게다가 저는 인테리어가 제 일이었었기 때문에 더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가 8년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 8년 전이니까 매물 구하기 진짜 쉬웠겠다라고 다들 하시는데 그때는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어비앤비가 뭔지 몰라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집주인도 설득을 해야 됐고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이 너무 많아서 매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을 빌려가는데 외국인들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겠다. 이 뭔가 불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렇게 매물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직거래 매물을 통해서 직접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설득하고 첫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8년이 지나면서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게 됐고, 사실 뭐 거의 다 망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에어비앤비였어요. 에어비앤비만 따지면 현재는 순이익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더 힘이 들어가고 목표가 높아지고 중간에 지치고 포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숙소는 순익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100만 원 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장인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받으려고 1년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대략 1,000만 원을 잡는데 1,000만 원을 놓고 100만 원씩 매달 수익이 나면 이런 게 또 어딨나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동하지 않고 수익이 난다라는 것에서요. 순익 100만 원 정도면 매물도 구할 만하고 그리고 아 진짜 되네 라는 감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도하는 자체의 의미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책을 안 봤었더라면 그 수업을 안 들었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직도 월 2, 300만 원을 받으면서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되나? 세상 탓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 많은 대표님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월 1,000만 원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나는 500만 원을 번다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와,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아닐까? 엄청 특출난 능력이 있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은 아무것도 바꿔주지를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번에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이거 되는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는 경험 그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제 생각을 바꾸고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시도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뒤처져서가 아니라 아직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경험이 없어서 이게 머뭇거리게 되는구나.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 속에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항상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